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요즘 코인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한 달간 이어져 온 횡보장이 언제쯤 끝이 날지 이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횡보장 끝에 하락장이 올 것인지 상승장이 올 것인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일 텐데요. 어떤 장이 오든지 투더 골드문과 매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체크해주시고 투자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요즘 코인들이 그날 열심히 달리면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순환 시장이 돌아가고 있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만큼 어제 우리 업비트 조금 파란불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만 오늘은 조금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비트코인 46,000달러 위에서 위아래 1만 달러 선을 두고 45,000달러 강력한 저항선 7번의 테스트를 거친 이제 바닥을 두면서 지금 긴 횡보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은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종목들을 모아가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 우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코인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 한수님 오늘의 악재 어떤 걸까요? 네,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순유입 전환이라고 시장 약세 신호라는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되는 이 비트코인이 90일 평균치 기준으로 순유입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시장 약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단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3일 이 코인데스크가 이제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인용을 해서 중앙거래소에 있는 이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90일 평균값 기준으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뜻은 매도를 위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걸려있는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미디어에서는 2021년 5월이죠.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당시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이 순유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도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순유출, 보유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 90일 평균 값은 지난해 5월 13일 순유입 상태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 그 비트코인 약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비슷한 패턴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란 이 비트코인을 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채굴은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죠. 고성능의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요. 지금 이 POW라고 하죠. 이 지구 환경에 유해가 된다라는 말이 나왔던 증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말은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서 더 빠른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곧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시중에 이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는 흔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시레이트는 헥사 해시라는 단위를 가지는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이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러 국가로 이동해서 채굴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해시레이트가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제임스 롭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죠. 비트코인 해시파워가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로 인해 50% 이상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하락한 이후 최근에 회복한 모습을 본 것은 아직 네트워크 회복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20년 들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 해시레이트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단단하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거래소 물량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거래소 물량의 순유입량이 많아지면서 고래들의 좀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 해시레이트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해시레이트는 또 다른 말로 채굴 난이도라고 불리는데 이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 반등을 넘어서 지금 최고치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방금 코인 선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마이닝, 우리 채굴에 관한 이제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이르쿠츠크라는 마을에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굴세를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어느 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냐면 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자기 아파트 그리고 뭐 옥상 이런 데 전기를 다 꼽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해 가면서 지금 암호화폐를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력난이 심해지니까 우리 러시아에서 이제 채굴 그만하고 우리 채굴세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쓰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많은 양을 지금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본원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근질적인 문제인데 이 채굴을 할 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0.5%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이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로 이어갔을 때 연간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게 118.79 테라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질랜드, 뭐 핀란드, 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처럼 굵직굵직한 큰 국가들이죠. 이런 큰 국가들에서 쓰이는 전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 정도라고 전력난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을 닫았던 발전소들, 해외에 문을 닫았던 발전소들이 전력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다시 석탄 발전소를 다시 켜가지고 가동을 하고 뭐 기존에 뭐 원자력 발전소야 당연히 뭐 가동을 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화석 연료 등을 사용했던 그런 발전소들이 다시 지금 문을 열면서 환경 오염 이슈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원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 안에 CPU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래픽카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죠. 과거에. 그 이유도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고성능 컴퓨터 같은 경우 전기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수학처럼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 암호화폐는 이제 암호화폐를 하나씩 줍니다. 컴퓨터는. 연산을 해결할 때마다 암호화폐를 하나씩 주는데 이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연산을 빠르게 풀려면 아무래도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승자가 지금 암호화폐 채굴 시장 보면은 거의 소수의 몇 명이 채굴을 독점하는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 체제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정말 앞으로 더 강력한 컴퓨터 그리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채굴자가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우리가 하나를 채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15만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이 15만 킬로와트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170명 가정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의 양 정도로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가 지금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코인 한수님이 말씀해 주신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점점 더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약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이제 그린 채굴 기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뭐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뭐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이제 채굴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근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린 채굴 방법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이제 획기적인 방법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채굴이 과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한 것도 이 전력난 때문인데 중국, 호주 석탄 무역 분쟁이 한번 있었죠. 그런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도 CBDC와 함께 CBDC 발행, 중앙 집권화 그리고 이제 전력난 신호등도 꺼지고 있는데 무슨 암호화폐 채굴이야라고 하면서 그만해라라고 9월달에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환경적인 이슈에 있어서 전기세 뭐 강하게 규제를 하겠죠. 당연히 미국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지금 채굴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러시아라든지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채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규제안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만큼 우리 전 세계 지구의 입장에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거 굉장히 좋으나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조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 비트코인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환경 오염적인 측면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여러 국가들에서 스모그가 발생하기도 했고 실제로 채굴을 하면서 환경 오염이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에너지를 통한 그린 채굴 또 POS 방식으로 전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환경적인 측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네, 오늘의 호재는 제가 일단 메타버스, 요즘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메타버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는 7일 이제 메타버스 서울 P2E 게임콘이라는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유튜브 메타 서울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도 생중계된다고 하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 서울은 2021년부터 NFT,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컨퍼런스죠. 특히 이번 메타버스 서울은 P2E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은 내용이기도 하죠.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아이템 또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이죠. 이번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P2E 현황을 짚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P2E 생태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행사 일부에는 카카오 클레이튼을 비롯한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의 게임인 이제 디센트럴 게임즈 그리고 테조스, 알파웍스 등의 이 연사진이 참여해 국내외 P2E 생태계의 현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P2E NFT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이 두 후보의 의견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대선이 있죠. 표심 공략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후보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NFT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을 펀딩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펀딩을 하고 채권 약정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유명 유튜버 채널, 게임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NFT가 활용되는 이 P2E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면서 이 P2E가 점점 커질 게 분명한데
빨리 적응해서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 생각도 조금 동일한 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P2E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RPG 게임에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만든 아이템을 실제로 현실에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임들은 되는데 P2E는 안 된다. 여전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윤 후보 여론에서는 이 사행성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건전한 문화 놀이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나눴는데요. 일단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은 중요합니다.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NFT 그리고 P2E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행사와 시도를 통해서 점차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에 쓰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늘겠죠. 많은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는 7일 너튜브에서 P2E 메타콘 게임콘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클레이튼부터 엑시 인피니티까지 글로벌 연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P2E 게임을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하겠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정말 이제 50만 달러까지 정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6,046달러, 46,046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거보다 지금 10배 많은 가격에 대해서 돈나무 누나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22년 이제 뭐 포지션 물량이 정말 줄고 지금 단기적인 포지션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월 효과 지금 당장 실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1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1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제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근 이제 암호화폐 전망 이제 보고서에서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약 1% 정도의 금액만 이제 들어가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10만 달러까지 오르고 만약에 기관에서 자산의 분배를 약 5% 정도를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5배 50만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FOMC 지난 12월 FOMC 회의를 했을 때 이제 매운 파월형이 나왔죠. 매운 파월이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하겠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를 다 반영했을 때 돈나무 누나가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 지금 금이나 디지털 자산인 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매수세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2022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코인 한수님 말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장 비트코인의 이제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산 처리 능력을 지칭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수학을 풀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건데요. 즉 이 난이도가 높아졌다. 지금 약 1,900만 개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비트코인 개수는 2,100만 개로 이제 한정되어 있죠. 나머지 200개를 캐는데 11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해시레이트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 114년이 걸리는 게 더 기간이 더 추가적으로 길어질 수 있고 200만 개의 물량 만약에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10% 대주주 물량이 풀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말 10%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한 우리 락업 이슈 있는 코인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락업 이슈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락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이 빠르게 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남은 물량 200만 개 캐는데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공급은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전통금융 JP모건에서 JP모건은 약간 비트코인 전망치는 14만 6천 달러로 이제 예상을 해주었습니다. 올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투자 회사들의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JP모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금에 이제 준하는 이제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는 전제하에 즉 SEC에서 허락을 많이 해준다, 규제안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걷고 우리의 정식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은 14만 6천 달러까지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우리 당장 내일은 안 되겠죠.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인 목표가는 정말 1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뭐 스위스 투자은행이죠. UBS 가끔 주식시장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UBS. 네,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뭐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지만 또 우리 전통금융 이거랑 별개로 가상화폐나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노무라 투자증권, JP모건, 피델리티 그리고 우리 골드만삭스 형도 최근에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죠.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BTC가 비트코인이 금이 누리는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 10만 달러 2022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네, 일단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초기 투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50만 달러 예상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에 비해서 10배 이상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통 금융인 JP모건에서도 10만 달러, 14만 6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보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멀리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지금 시장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